서울의 서북 외곽에 위치한 주택지.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고 주택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70년대 서울 개발의 중심이 강남이었던 까닭에 주택지 개발의 속도가 조금 늦었던 곳. 이곳이 원래는 서대문구 북서부에 속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비행할 곳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의 은평 한옥마을 상공에서 본 마을 풍경. 잠시 감상하실까요? 풍수의 대가들이 천북지지의 명당이라 한 이곳에 마음과 눈이 호강하는 은평 한옥마을 팔경이 있다고 해서 함께 느긋이 머물러 보려 합니다. 저기 야트막한 언덕에 작은 정자 모양이 보이지요? 저 안에 든 묘표가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의 후궁 수경심씨 기념비입니다. 성종은 여진족을 진압하고 교육과 문화진흥에 힘쓰던 왕이었고 수경심씨는 성종이 애정을 주었던 후궁이라고 전해집니다. 수경심씨의 묘표처럼 구름 무늬에 용이 조각된 예는 매우 드문 편인데 16세기 석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유물입니다. 이 묘표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일본 손에 빼앗겼으나 다행히 지난 2001년 약 400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한옥마을을 지나 북한산을 따라 오르다 보면 큰 사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는 고려시대 치열한 왕위 싸움 속에서 제8대 현종의 목숨을 구한 이가 진관대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큰 절로 증축된 사찰이 바로 진관사입니다. 진관국사께서 계셨던 이곳 진관사 또 신열사라고 대동여지도에는 표시되어 있는 요 근처에서 그 출가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대량 원군을 잘 거두셔서 그때 진관국사를 큰 스님으로 모시고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인연으로 왕이 된 이후에 바로 사찰을 창건해서 진관국사께 바쳐서 사찰 이름이 진관사로 영명되게 되었습니다. 진관사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6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륙대제 덕분인데요. 태조 이성계께서 경복궁을 정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아마 조선왕조는 새로운 상생과 화합에 장이 필요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관사를 수륙사 도량으로 해서 1397년에 수륙사를 창건하고 지금까지도 진관사 대웅전 마당 앞에 큰 야단 법석을 차려서 큰 스님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넘어서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수륙제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제위 24년에 진관사에 독서당을 지어 한글 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일기를 찾아보니까 진관사에서 7개월, 6개월, 8개월 이렇게 휴가를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서 아마도 비밀리에 집현전 학자들끼리 어떠한 연구를 위해서 진관사에 주석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진관사에서도 그 독서당 터에 대한 표지석과 함께 한글길로 명상기를 조성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관사는 역사 속에서 화재와 전쟁을 겪으며 소실된 후 재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6.25 전쟁 때 독성전, 나한전, 칠성각,
세 동만 남기고 모두 소실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 관광객에게 이곳 진관사 계곡은 봄부터 겨울까지 색다른 매력을 발산합니다. 북한산 향로봉과 비봉 사이의 비봉 능선에서 진관사 방면으로 이어지는 물길에는 경사가 급한 안반과 작은 폭포들이 서로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잠시 계곡길을 따라 날아볼까요? 한가한 도로 위를 거닐다 만나는 독특한 형태의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위로 보이는 이 태극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비교적 형태가 잘 보존된 이 태극기는 사실 일장기의 적색 부분에 청색을 덧칠해 태극 문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백초월 스님이 진관사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09년 5월 진관사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태극기와 함께 독립신문 등 6종 21점의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 북한산 자락에 또 다른 사찰이 있습니다. 앞서 만난 진관사보다 먼저 생긴 이 절, 삼천사입니다. 응봉 능선과 의상 능선 아래로 흐르는 삼천사 계곡에 자리한 삼천사는 신라의 원효대사가 창건했습니다. 삼천사는 661년 문무왕 1년에 원효대사께서 흥국사와 함께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국여지 승남과 북한지에 따르면 3,000명의 승려가 거주하고 수행했다 하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집결지로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소실됐다가 훗날 마해열의 입상 길상터에 복원했습니다. 보물 657호로 지정된 삼천사지 마해열의 입상은 통일신라말 고려 초의 양식으로 화강암 병풍바위에 새겨져 있는 부처님입니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석굴암 부처님처럼 환조 형태의 부처님을 많이 조성했고,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바위에 새기는 마해불 형상의 부처님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현 삼천사 위치에서 2km 위쪽 옛 삼천사 터에선 대형 석조, 동종 등 600여 점의 문화재가 발굴돼 소중한 유산의 보고가 됐습니다. 저기 유난히 큰 나무들이 궁금한데요. 가까이서 보니 이 마을의 터줏대감 느티나무입니다. 나무 높이가 16m에 이르고 둘레는 3m 가까이 됩니다. 수명은 120년부터 220년까지라고 하는데요. 가만히 바라보면 오랜 세월 묵묵히 마을을 지켜온 무수한 세월이 느껴집니다.
주민들은 이 느티나무를 소중하게 보호하고 느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존재하며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천천히 날아 도착한 한적한 습지. 여기 주인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의 주인장은 바로 맹꽁입니다. 몸 길이 약 4.5cm의 맹꽁이는 주로 야행성이며 우기에 물가에 산란한다고 합니다. 맹꽁이와 함께 북방산 개구리, 도룡뇽, 줄장지뱀은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서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볼 수 없지만 이곳에 맹꽁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날도 많겠죠. 이제 은평 한옥마을 8경의 마지막 명소를 찾아가 볼까요? 8번째 명소는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진 한옥마을 골목입니다. 일단 그 한옥마을은 계획은 뭐 서울시나 은평구에서 계획은 했지만 사실 마을의 구성은 마을 주민 가족분들 개개인이 일단 좋은 한옥을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 뭐 경주 양동마을, 영주의 선비촌, 안동 화해마을까지 다들 견학을 가셔서 거기서 현대 한옥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많이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고 한옥의 원형에 충실하면서 현대 한옥에 맞게끔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한옥마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이 특별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한옥마을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골목이 이 생활도 큰 넓은 골목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전형적인 60, 70년대 그 골목 사이즈보다 조금 크지만 이게 다 처마와 담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이런데 그 골목길 걷는 게 사실은 백미고 늦봄에 나무 잎들이 다 자라고 나고 꽃들이 피고 나면은 그때 늦은 밤에 걷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 한옥마을이 이토록 아름다운 건 과거와 현재,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하기 때문 아닐까요? 긴 세월 이곳에 담긴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한 채 오늘의 비행을 마칩니다.